오랜 기간 검찰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는데 오늘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 위촉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등을 반영해 새 정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과제와 조직 개편안 등을 마련하는 일종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임 부장검사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의 전문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체계나 수사조직 개편 방안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차관,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일주일 동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첫날에만 13,000건 넘는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순으로 추천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마 이국정 교수 추천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추천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는?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임명해달라 하는 의사표시 아니겠어요? 임은정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본인을 뭐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법무부 검찰 개혁을 좀 해달라 그런 글을 많이 받았는데 좀 가슴이 뭉클하다 그런 소회를 적었던데 발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증영될 가능성이? 임은정 검사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과거에 검찰로서의 행적을 보면은 충분한 자격과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참 훌륭한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차관, 뭐 총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차장도 못 달았는데 만약에 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검증도 하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니까 꼭 서열을 따지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또 검찰로서 법에 정해진 그러한 민주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서열 파괴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들으셨죠? 이게 검사라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 그들과의 공범관계에 있는 거래, 일련의 거래를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수사를 하는 검사로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수사를 가지고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검찰에서의 제19 감싸기로 사건을 덮었던 사건 내지는 그 상급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이나 감찰 요청을 여러 번 했던 사람으로서 참 슬프게도 좀 여러 국가배상 소송, 징계치소 소송 등도 제가 진행을 했었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검사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사례를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수사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을 부합되는 진술은 조서에 담고 원하지 않는 말은 조서에 담지 않고 그리고 결정문에도 공소장에도 불구소장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검찰이 특수수사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론이 정해진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가 아니어도 검찰의 대부분이 이런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는 용자는 검찰에 현실적으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쭉 진행되고 있을 때 무혐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볼 필요 없고요. 결론은 무혐의니까요. 임은정 검사님, 증인. 아까 말한 한명숙 총리 사건, 이화영 전 부시사 사건, 그리고 김영철 검사 이번 회의 사건을 보면 검찰이 진실을 내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 껴맞추기 이런 수사가 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할 때 예전에 제 법정에서 한명숙 사건의 변호인께서 검찰과 한만호 씨 플리 바게닝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추가로 우리 검찰에서 한만호 씨를 빼줬던
중요한 범죄 사실을 하나 제가 추가로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한반호 씨가 하나은행 지점에서 26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 2억 원을 지점장한테 줬던 것은 특경 증제 사건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빼줬다는 것을 제가 그 감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건을 플리바겐이 협박하거나 빼주거나 이런 것들은 한명숙 사건의 그 재소자 증인을 그 섭외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어미준 검사실에서 11명 정도의 재소자들을 불러서 했던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김영철 검사는 모르겠지만 그 부에서 했던 이거는 이 수사 지휘는 역시 똑같은 어미준 검사가 관련된 게 대검 대장도 사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대검에서 반부패 기획관인가요 하고 있었으니까요. 관련된 거라서 하던 분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예. 이와 관련 윤석열 사는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반인권적이고 사건을 회유하고 압박을 통해서 구속된 피자를 수십 번 불러내고 또 회유하고 또 겁박을 해서 편의를 제공했다. 안 되면 가족들을 털겠다. 협조하면 주변 수사를 멈추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진술을 조작하고 이런 사건을 조작하는 사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이 보시기에 이런 형태는 일반적인 형태입니까? 특수한 형태입니까? 특수수사에서 만연한 행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판 진행되고 있는 이규현 검사의 출국 금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도 검사에 대해서 이규현 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좀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이규현 검사의 불리한 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던 것이 법정에서 검사가 증언했거든요. 지금도 현재 만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놀랍고 참담합니다. 현직 검사가 봐도 검사들의 회유 협박을 통한 진술 조작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술 조작은 없는 사실을 만드는 이른바 엮어내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심각한 반인권적 수사라고 보이고 검찰권 남용이자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넘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다음 청문회에 아마 어미준 검사가 올 걸로 예상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없으면 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지만 그때는 징계시효, 공소시효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미준 검사실에서 은폐했던 공용 서류 은닉 같은 여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은 시효가 없으니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